최강식의 눈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보이부 내에서도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평양의 사냥개. 그의 시선이 내 안경 너머 눈동자를 꿰뚫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리 위로 뜬 시스템 창은 비명을 지르듯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정체 탄로나기 3초 전. 현재 생존 확률 0.8%. 권고 즉각적인 물리적 충돌은 자살 행위입니다. 주변 환경을 해킹하십시오. 최강식이 수배 전단을 내 얼굴 옆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전단 속에 나는 날카로운 엘리트 해커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나는 안경을 쓴 평범한 교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식 같은 노련한 놈들에게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와 눈빛을 읽는 괴물이었으니까요. 동무, 안경 좀 벗어보시오. 최강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차 안의 소음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이 겁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테를 잡았습니다. 안경을 벗는 순간 내 안면 인식 위장 스킬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스킬 가동 시스템 오버라이드. 레벨 1 대상. 열차 전력 제어 유닛 및 제동 장치. 지금이다. 나는 주머니 속 단말기의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콱콱쾅. 거대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급제동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서 있던 보위부원들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최강식이 좌석 등받이를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찰나 객차 안의 모든 전등이 펑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열차는 끔찍한 금소금을 내며 터널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디지털 투시 활성화. 어둠은 나에게만 투명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최강식의 몸을 밟고 넘어 객차 끝으로 달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손전등을 켜려고 허둥대는 사이 나는 이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알림 열차 기관사가 중앙 제어실에 비상 연락을 시도 중입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Yes, no?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나는 열차의 모든 통신망을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강철 감옥이 되었습니다.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탔습니다. 살을 에어내는 듯한 강풍이 몰아쳤지만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서자 터널 안의 습한 공기와 열차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경고 최강식이 열차 지붕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15m. 끈질긴 놈이었습니다. 최강식은 어둠 속에서도 내 움직임을 감지한 듯 권총을 손에 쥔 채 지붕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지붕 위에서의 추격전. 시스템은 내 발밑에 열차 판판이 어디가 미끄러운지, 어디를 디뎌야 안전한지를 푸른색 발자국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강진우, 거기 서라. 어차피 갈 곳은 없다. 최강식의 외침이 바람 소리에 묻혀 들려왔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발치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생포가 아니라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특수 지형 감지 300m 전방 터널 출구 및 절벽 지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계산합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답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열차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의 계곡물.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최강식의 총탄에 머리가 뚫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현재 생존 확률 1.5%. 그래, 해보자고. 나는 열차의 속도를 계산하며 지붕 끝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최강식이 조준을 마치는 것이 투시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열차가 터널을 벗어나며 눈부신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점프. 나는 온 힘을 다해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지만 이미 나는 열차의 궤적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중력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눈앞에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검푸른 계곡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히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시스템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알림 충격으로 인한 동상 상태 이상 발생. 미션 완료 추격조로부터 일시적 이탈 성공. 현재 생존 확률 3.2%. 물살은 나를 집어삼키고 어디론가 빠르게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열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아직 해산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감각이 사라진 육체의 비명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물 때문에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입술마저 얼어붙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고 저천증, 심하천 33.5도 상태 이상 전신. 마비 진행 중 긴급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아드레날린 강제 분사. 심장 부근에서 뜨거운 열기가 울컥하고 솟구쳤습니다. 시스템이 내 신경계를 강제로 자극하자 굳어있던 손가락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가에 뻗어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그대로 얼음물 밑으로 가라앉아 명을 다할 것이 뻔했습니다. 허. 가까스로 감기슬개의 진흙탕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인민복은 강철처럼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높은 철교 위로 멈춰 서 있는 열차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최강식, 그 사냥개 같은 놈이 아직 저 위에서 나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 스캔 완료. 현재 위치 량강도 운흥군 인근 계곡 알림 방향 2km 내 소규모 민가인 민반 포착. 나는 몸을 떨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옷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발자국을 따라 얼어붙었습니다. 시스템 창은 내 시야에 붉은색 경로를 띄워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야트막한 산기슭 아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몇 채가 보였습니다. 해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마른 게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대상 확인 식량 창고 및 작업장 보안 레벨 최하위 아이템 탐색. 젖은 옷을 갈아입을 의류 및 열기구 필요. 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창고의 뒷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의 디지털 투시 기능 덕분에 자물쇠 내부의 핀 구조가 훤히 보였습니다. 낡은 철사를 구부려 몇 번 휘젓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퀴퀴한 옥수수대 냄새와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구석에 쌓인 가마니 더미 속으로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뉴를 열었습니다. 로그, 확인. 해커 레벨 2 달성 보상 수령 중. 신규 아이템 나노 온열 패치 1회용 효과. 30분간 천을 정상 범주로 유지합니다. 허공에서 희미한 빗무리와 함께 손바닥만 한 반투명 패치가 나타났습니다. 가슴팍에 붙이자마자 기적 같은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자 지독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신이 좀 들자 나는 창고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소목과 털모자를 챙겼습니다. 교원 김성민의 세련된 차림은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해산 장마당을 떠도는 흔한 장사꾼 혹은 떠돌이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신분 위장 갱신, 함흥 출신, 구리 밀수꾼 위험도 관리. 해산 보위부의 검문 방식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평양에서 대단한 거물이 도망쳤다지 않네. 보위부 놈들이 강 기슭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던데. 쉿! 목소리 낮추게. 그놈 잡는 사람한테는
평양 시민권의 쌀 10가마니가 현상금으로 걸렸다는 소문도 있더군.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자막처럼 띄워주었습니다. 내 목에 걸린 현상금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양 시민권이라니. 굶주린 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유혹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나를 찾는 거대한 덫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화 중 내 귀를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해산 수용소로 압송되던 가족들 봤나? 여자애 하나랑 노파였는데 아주 초주검이 됐더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 가족들의 현재 위치 추정 지점. 해산 보위부 제2구치소 현재 생존 확률 2.1%. 제2구치소.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내 탈출 소식이 전해졌으니 가족들을 향한 고문은 더 가혹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창고 구석에 버려진 녹슨 쇠지챙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스킬 사용 가능 시스템 하이제킹 예약 알림. 해산 보위부의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중계기가 5km 이내에 존재합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수비는 끝났습니다. 저들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북한 최고의 해커가 시스템을 가졌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나는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려와 해산 시내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새벽달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해산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얼어붙은 진흙과 부서진 소망들이 뒤엉킨 폐허와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민가는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보위부 건물과 동상 주변만이 기괴할 정도로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풍경은 마치 거대한 감옥의 감시탑을 연상시켰습니다. 지역 진입 해산시 외곽 보안 레벨 A 계엄령에 준하는 경계 상태. 알림 방영 500m 내에 전파. 탐지 차량 2대가 이동 중입니다. 나는 낡은 소못의 깃을 세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가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꽃제비들의 신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지만 그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보위부의 폐쇄망에 접속할 접점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북한의 내부 인트라넷은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모기장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해커로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기장에도 반드시 구멍은 있다는 것을. 특히 국경 도시인 해산은 중국과의 밀수를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디지털 장비가 밀집해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중계소가 시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투시 가동 중. 탐색 완료 300m 앞. 해산 최신소 분분소 포착 특이사항. 보위부 전용 광 케이블이 해당 건물을 경유함. 낡은 단층 건물인 최신소 분분소 앞에는 소총을 든 경비병 2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시스템이 띄워준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대상 경비병 A 상태 졸음. 주의력 저하 대상 경비병 B 상태 공복. 신경질적. 나는 건물 뒷담을 넘어 통신실 외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차가운 벽면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개조한 단말기를 꺼내 외벽에 노출된 단자함에 연결했습니다. 시스템 하이제킹 프로세스. 시작 보안 방화벽. 붉은 별 VS선 원형. 감지 해킹 성공 확률 88%.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소스 코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내 뇌는 시스템의 보조를 받아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보위부의 내부 서버가 내 눈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접속 성공 해산 보위부 제2구치소 수감자 명부.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강영순, 강소연. 찰나의 로딩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색 결과 주건 상태 고강도 신문 중 수감 위치 지하 3층 특수 취조실 104호. 화면에 뜬 사진 속의 어머니와 소연이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피떡이 되어 부어올라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소연이의 팔에 감긴 피 묻은 붕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죽습니다. 나는 더 깊숙한 정보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처형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구치소의 경비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긴급 정보 입수, 현지 처형 명령 하달 집행 예정 시간 6시간 후. 내일 새벽 5시 원인 주범 강진우의 행방 불명에 따른 본보기 처형.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간. 내게 남은 시간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은 내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을 죽여 내 길을 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림 시스템이 당신의 분노 수치를 감지하여 복수 모드를 제한합니다. 신규 획득 스킬, 디지털 테러리즘 레벨 1 효과, 특정 구역의 전산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원 전자잠금 장치를 강제 개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시 사용자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위치 노출 따위 상관없어. 어차피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구치소의 평면도를 뇌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최단 경로, 초소의 위치, 그리고 탈출 시 이용할 차량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내 시야에 박혔습니다. 현재 생존 확률 0.5%. 확률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차가운 투지가 들끓었습니다. 나는 최신소 벽면에서 단말기를 떼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 최신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사이렌이 비명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해킹 흔적을 탐지한 보이부 중앙통제실에서 역추적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경고, 위치 노출, 위치 노출. 방영 1km의 모든 보위부 병력이 이 지점으로 집결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전조등 불빛이 일제히 나를 향해 좁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확성기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최강식이었습니다. 강진우,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봤자 내 가족들의 목숨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당장 나오라. 나는 씩 웃으며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최강식, 네가 믿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라. 스킬 가동, 시스템 하이제킹, 도시 마비. 그 순간 해산 시내의 모든 전등이 거짓말처럼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보이부 건물의 전자식 철문들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일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부턴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암흑에 잠긴 해산 시내는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모든 전등이 꺼진 거리 위로 보이부원들의 당황한 고함과 급정거하는 차량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스킬 유지, 디지털 투시 및 복수 모드, 목표, 보위부 제2구치소 지하 3층. 104호 남은 시간 5시간 40분. 나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보이부 구치소 정문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해킹으로 인해 멋대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자 경비병들이 수동으로 철문을 고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쪽이다 쥐새끼들. 나는 정문이 아닌 시스템이 알려준 환기구 통로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낡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좁고 어두운 환기창을 뜯어냈습니다. 안쪽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역겨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내부 진입 성공. 현재 위치 구치소 1층 복도 천장 경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열감지 센서 작동 중. 해킹 중.
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천장 구조물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발밑으로는 무장한 보위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진우 그놈이 통신망을 다 박살냈어. 지하 수감실 문들도 다 열리고 있다. 빨리 내려가서 막아. 이철남 상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은 내가 밖에서 해킹만 하고 있을 줄 알겠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실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스킬 가동 가짜 경보 인젝션 내용 2층 무기고의 화재 발생 및 폭발 위험 알림. 위층에서 앵앵거리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지하로 내려가려던 병력 중 절반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빈틈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상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된 수직 통로를 타고 단숨에 하강했습니다. 지하 3층. 이곳은 지상의 소음조차 닿지 않는 완벽한 절벽이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어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는 복도는 기괴한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수척한 수감자들이 거리는 기침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림 특수 취조실 104호 전방 20m 장애물 감지 정예 보위부원 2명. 생체 인식 도락 가동 중. 복도 끝, 두꺼운 철문 앞을 지키는 2명의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내 모습에 당황하며 총구를 겨눴습니다. 누구냐? 정지해라. 나는 대답 대신 시스템 창을 열어 전기 충격 과부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던 무전기와 전자장비들이 일제히 강력한 전류를 내뿜었습니다. 아!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 문 옆에 생체 인식 패드의 단말기를 접촉했습니다. 해킹 중 80% 100%. 104호 문이 개방되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철문 너머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취조실 의자에 묶여있던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나를 발견한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우냐? 네가 왜 여기까지? 오빠? 구석에 쓰러져 있던 동생 소연이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단숨에 달려가 그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가족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곳곳에 남은 고문의 흔적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경고, 경고. 최강식이 이끄는 특별 추격조가 지하 3층 진입로에 도달했습니다. 예상 조우 시간 2분. 시간이 없어요. 나가야 해요. 제가 꼭 살려낼게요.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다친 소연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족들의 무게가 느껴지자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최종 탈출 경로 생성 중. 경로 지하 배수로, 압록강 지류. 중국 국경 현재 생존 확률 0.1%. 확률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내 손에는 이 나라의 모든 보안망을 무너뜨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최강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복도 끝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지하 배수로 입구로 몸을 날렸습니다.